장이라는 대단한 세계. 장에 사는 미확인 생명체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하네. 인간의 체내에 서식하는 균은 100조 개에 달하고 인체 구성 세포의 몇 배나 더 많다는 것. 장 속의 새로운 세상, 장내 세균은 우리와 공생관계다. 장내 세균은 비타민과 유익한 대사물을 만들어낸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다. 장내 세균이 살아가기 위해서다. 장내 세균이 살기 위해서 먹는 먹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 체질이나 능력, 몸 상태를 결정하는 장내 세균이라고 하네. 최근의 연구에서 뇌와 장의 상호작용은 이미 증명되었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도 있지. 우리는 이미 감정과 행동을 관장하는 뇌와 장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고 분노에 속이 뒤집힌다는 말도 있다. 괴로움이 심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말도 있지. 장은 몸의 입구이자 최대의 면역기관이다. 몸 전체의 절반 이상의 면역세포가 장에 집중된 이유는 외부 위협에 노출된 부위이기 때문이다. 식이섬유를 먹어도 변비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몸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과 관련된 이유로는 장내 세균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약의 효과도 장내 세균이 관여한다. 결론은 우리의 체질도 장내 세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 장내 세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전자와 달리 자라면서 장내 세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음식이나 환경, 식습관이 달라지면 장내 세균의 상태가 달라지고 몸 상태도 달라진다. 운동이라는 외부 자극으로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장내 세균에도 변화가 생긴다. 장내 세균의 종류는 2000종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종 정도가 존재한다는 것. 장내 세균은 모양과 기능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균이 장내에서 무리를 지어서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장내 세균총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린다. 또 세균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꽃밭처럼 보인다고 해서 장내 플로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다. 다양한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나 비피두스균, 나토균, 조산균, 낙상균 등을 의미한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주로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말한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식품 성분을 먹고 장내 세균을 만들어내는 유익한 대사물을 의미한다. 신바이오틱스라는 말도 있지. 음식물이나 영양제로 섭취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개념이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 토마토나 현미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만 장내 세균이 생산도 한다. 뇌에서도 합성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이다. 장내에서 일어나는 균의 연쇄작용으로 장내 세균은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간다. 비타민을 만드는 균과 비타민을 사용하기만 하는 균도 있다. 분변 미생물 이식이라는 말이 있지. 분변, 쉽게 말하면 똥. 병의 원인을 장내 세균의 불균형으로 보고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기증받아서 그 안에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을 환자의 몸에 이식해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일으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비만과 알레르기, 난치병을 고치는 분변 미생물 이식도 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분변 미생물 이식의 임상 실험 또는 일부 실험에서 유용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장내 환경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장내 세균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장내 세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우리의 장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이다. 장내 세균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네. 장내 세균의 먹이는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이다. 위나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는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에너지원이 된다. 기존의 3대 영양소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더해서 6대 영양소로 분류하기도 한다. 양파, 우엉, 바나나, 두부, 두유, 우유, 콩류, 무말랭이, 버섯류, 귀리, 보리 등에 많다고 하네. 장은 특별하고 조금 이상하다. 상상 그 이상의 장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야. 소화, 영양 흡수, 불필요한 물질의 배출 또는 이물질, 바이러스,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면역 기능도 있고 질병을 예방하고 최근에는 알레르기, 당뇨병, 고혈압, 암과 같은 생활습관병과의 연관성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체형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네. 마른 사람의 장내 세균에 날씬균이라고 불리는 균이 있다는 것이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의 장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이야. 정신과 뇌와의 연관성도 말하네.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정할 때 생각을 제어하는 것은 힘들지만 장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야. 장의 역할은 흡수인가 배출인가 묻네. 소화, 흡수, 면역 기능이 있는 소장과 방대한 균의 요람인 대장, 더 구체적으로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화해장으로 나누고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 유익균과 유해균을 넘어선 균과의 공생을 말해 산소가 있는 소장과 산소가 거의 없는 대장에 존재하는 균이 있고 두 곳의 균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변을 보면 소장과 대장의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이야. 장의 환경을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장내 세균의 역할이기 때문에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먹고 좋은 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야. 유익균과 유해균은 단순한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귀해 감염균은 이쪽도 저쪽도 될 수 있다는 것. 많은 쪽을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이야. 우리의 장은 자연 생태계와도 닮았다. 다양한 균이 존재하고 외부에서 새로운 균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룬다. 습관을 바꾸면 장내 환경과 체질이 바뀐다. 장내 세균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육식형 박테로이데스가 있고 밀과 옥수수 등의 곡물을 먹고 식이섬유와 당질을 많이 섭취하는 초식형 프레보텔라도 있고 육식형과 초식형의 중간 정도의 식생활로 잡식형 루미노코카스라는 게 있다고 해. 구체적으로 어떤 균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야. 제2의 뇌,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장은 생명의 근간이다. 유익한 물질은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는 장.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는 뇌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야. 건강, 노화, 체형,
모든 것이 장과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체형과 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도 많이 있다고 해. 상상을 초월하는 장의 영향력, 날씬균이 있다. 장내 세균을 내 편으로 만들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탄수화물 제한식은 악순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온다. 장내 세균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장이 살기 좋은 곳이기에 그곳에서 살고 있을 뿐, 아무리 좋은 음식도 편식하면 영양소 불균형으로 장내 세균과의 균형도 무너진다. 이것은 어느 식재료에나 해당하는 말이다. 장 누수 증후군이 있다. 장 결합이 약해서 주름털 사이로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들어온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장의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무력감, 미열 등의 증상부터 간, 뇌세포 등으로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야.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노화, 유해균의 증식, 면역 체계를 활성화에 필요한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유익균의 먹이가 부족할 때 장의 표면을 덮는 점액의 감소가 있다고 해. 장 누수 증후군은 당뇨, 동맥경화, 암 등의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별히 말랐는데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보라는 것이야.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지만 장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한 염증은 전신에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 구강청결도 고려 대상이라고 해. 구강은 유해균이 침입하는 경로가 된다는 것이야. 면역력은 키우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하다는 것. 면역학적으로는 병원체에 대한 반응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유익한 이물질과 우리 몸 환경적 요인에 과잉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10년마다 10%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지금은 2명 중 1명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데, 위생가설이 있다고 해. 일상에서 다양한 미생물을 접하며 자극을 받으면 면역 기능이 발달하고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론이라고 해. 자폐증과 우울증 치료에도 식사요법과 분변 이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야. 치매나 정신적 안정과 같은 뇌와 장내 세균과의 관계에서도 가능성을 두고 연구는 진행 중이라고 하네.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모여 있다. 장신경계라고 부르는 거물 모양의 신경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야. 이 장신경계가 있어서 자율적인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한 연동 운동을 하고 있고 소화액 분비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극도로 긴장하면 배가 아프거나 배탈이 나는 것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긴장이 장에 전달되어서 과도한 연동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장의 신경세포는 수분과 나트륨 등 전해질 흡수를 제어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오작동으로 물과 전해질의 양이 늘어나면 배탈이 난다고 해. 뇌와 장의 상호작용으로 장내 세균층이 무너지거나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장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비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세로토닌을 원료로 삼아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한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장의 기능도 좋아진다. 장을 통해서 뇌에 접근하자. 먹는 음식을 바꾸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대두, 유제품의 적극적인 섭취,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의 꾸준한 섭취를 권하네. 행복 호르몬도 과잉 분비는 주의하라는 것. 면역력은 높이거나 키우는 게 아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으로 장과 몸이 바뀐다. 좋은 균을 먹고 늘리고 움직이자. 먹는 음식이 바뀌면 장내 세균이 바뀌고 몸 상태도 바뀌고 체질도 바뀐다. 최고의 장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3가지 실천 전략이 있다는 것. 좋은 균을 섭취하자. 좋은 균을 늘리자. 곧 좋은 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자는 것이야. 그리고 음식 궁합을 생각해서 균을 활성화하자는 것. 발효식품은 좋은 균의 보물창고다. 요거트도 나토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과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균의 대부분은 통과균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장에 정착하지는 않는다는 것. 균을 섭취하는 목적은 장에 정착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상주하고 있는 유익균에게 좋은 자극을 주어서 조금씩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디저트나 간식으로 장내 세균을 활성화하자고 하네. 밤에 자기 전도 좋다고. 균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먹이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난소화성 올리고당이라고 해. 귀리, 해조류, 양파, 우엉, 바나나, 콩류, 우유, 뿌리채소, 따끈따끈한 밥보다는 식은 밥이 더 좋다고 하네. 가공식품이나 인공감미료는 피하라고 해. 장에는 다양한 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균이 만들어낸 성분은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밝혀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극히 일부이고 아직 밝혀내지 못한 다양한 포스트바이오틱스 덕분에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둔다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건 모자라면 해롭지만 지나치면 더 해롭다. 비타민 B1은 균의 연쇄 작용을 돕는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2대 발효식품이 있는데 나토와 요거트라고 하네. 특별히 나토에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모두 있다. 노화 억제와 수명 연장이 기대되는 건강식. 요거트에는 다양한 균이 살아있다고 해. 꼭 일독을 권하면서 여기까지야.